three.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그날 왜 12월 3일 밤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이야? 그리고 도대체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정신적인 어떤 그 의식의 흐름 결과에 이런 황당한 결론을 도달했을까? 그리고 12일 날 담화의 그 의미는 또 뭐지? 그리고 왜 이거 그 여러 가지 막 준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궁금함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 빼고는 가장 짧은 그렇죠. 임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만 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일부 대중적 인기만을 기반으로 해서 뽑아놨더니 역시 정치를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다가 결국은 빨리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어느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정치인들 다 건달 같지만 그쵸. 그래도 이 전문직 건달이다. 그렇죠, 맞아요. 하고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 이제 최소한 10년 내에 검사 출신이 곧바로 이렇게 된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원래 자체 성정이래요. 제가 임기 초에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야당 한 중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냐. 그래서 저분의 가장 큰 단점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걸 거다. 그러니까 59분. 네. 왜냐면 본인이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국정원 댓글 제가 그 얘기를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빵 떴죠. 자 그때 그때 이제 여주지청장이었거든요 원래. 그랬죠. 지청장 수준에게 뭐 사실 정권에 반기를 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최동욱 총장이 거의 옷벗은 혼외자 논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건데 조언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내가 아끼는데 이러면 안 돼. 나 씨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어쨌든 총장이고 훨씬 커졌지만 문재인 정부랑 확 부딪혔잖아요. 그때도 실제 말린 사람 없었겠어요? 총장님 또는 윤 총장 이건 아니지. 됐어 내 맘대로 할 거야. 했다는 거지. 그렇게 쭉 하다 보니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21년 6월 29일 날 정치 출마를 선언하고 22년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됐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짧은 정치인의 시기를 걷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옆에서 디올백 문제 뭐 얘기를 해봐야. 그러면 내가 제일 뻔히 윤에 나올 대답은 딱 보이는 거죠. 야, 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었겠어? 엄청 많았어. 그런 경험의 축적이구나. 내가 소신들 했는데 대통령까지 했어. 그러면 절대 나의 말을 못. 이 책상을 그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탁 돌아서 가지고 등 딱 돌려가지고요 창밖을 바라고 뒷짐 딱 쥐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진복 수석이 내가 이 괜히 따라왔구나. 얼마나 당황했겠어.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와. 그 얘기를 듣는데 큰일 났구나 진짜. 한동훈한테는 그렇게 소리 지른 적이 별로 없대요. 들어보니까 왜?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이 이제 딱 자기하고 일 잘했거든 나름 시킨 거 잘하고 하니까 약간 대우는 해줬대요. 그렇게 소리 지른 게 별로 없고 근데 나머지 후배들도 일하다가 근데 사단과 친한 애들은 그냥 그 소리 먹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건 검사에 수십 년 같이 일해온 팀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정치권 예를 들어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지만 누가 그 소리 들으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할 만한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다 나가버렸고 나가버린 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다 그냥 자리 보존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죠. 아분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신은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를 때 딴 생각 막 하고 귀 막고 있다가 나가서 그냥 자기 권력 행사하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런 사람만 남게 돼요. 자기 혼자 떠든다는 게 말이죠. 이 양반보다 더 많이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건희 여사였던 거예요. 진짜 이제 제 들은 얘기인데 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실 분의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갔더니 김건희더래요.
점심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을 3시간 반인가 4시간인가 있었는데 정말 쉬지 않고 얘기하더래요. 그 왜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하는 거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소리를 혼자서 다 떠들잖아요. 꼭 그렇대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랬대. 나는 그런데 앞으로 기자들 많이 만나시고 이럴 텐데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그냥 좀 입 좀 다물고 들으시라고 그랬대요. 진짜로. 그럴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말이 많죠? 이러고 끝나더래. 근데 부인도 그러지. 예.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얘기를 좀 어디서 듣고 전달해 주는 역할도 안 하지. 본인도 자기 혼자 떠들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갇히겠죠. 뭐 망상에 갇히거나 피해의식에 맞아요. 갇히거나 뭐 이럴 텐데 그런 국정 운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성공하고 자기 위주대로 끌고 가도 되는 검찰의 수사 방식대로 이끌어온 국정 운영의 결과가 이렇고 또 중요한 고비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다 내치면서 멋대로 해와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이게 그나마 임기 절반 마치고 엎어지는 것이 천만다행이지 지금 얼마나 외교안보상 그럼요. 경제적으로 맞아요. 중요하고 힘든 때입니까? 이때 저런 리더십으로 계속 됐으면 나라 정말 거덜났을 거예요. 빨리 끝나니 다행일 수도 이제 있어요. 지금 권한대행이 있는 게 약간 리더십 공백 얘기하는데 윤이 그래서 계속한 것보단 낫다.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뭐 한덕수가 더 낫다는 말은 좀 동의해서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아니, 윤보다 위험 요소는 제거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 폭탄의 뇌관은 딱 제거를 했으니까 네. 예 그래요. 맞아요. 그거 뇌관은 인정 좀-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빨리 탄핵한 것도 그쵸. 좋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좀 빠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우리 박 실장님께서 우리 정치 그리고 앞으로 이 전개될 상황에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저는 원래 이제 스타일이 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제 성정, 제 스타일이 누구를 막 미워하거나 뭐 그러기도 싫고 누구를 또 막 떠받들기도 싫고 원래 그런 게 좀 있어요. 박 씨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번 계엄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용현, 여인영 등 몇몇 지휘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뭐 김건희 여사도 비판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두둔하는 분들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또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제 철학이 그런 건데 사람이 원래 동물이니까 늘 그럴 수 있다. 가끔 동물연구 보면 살아있는 임팔라 이렇게 사자가 잡아갖고 얘가 막 이러고 근데 여기 뜯어 먹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원래 동물이 그렇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뭐 사람이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이해해요. 뭐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요. 물론 뭐 벌 받을 수 있으면 벌도 받아야죠. 근데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싸움으로 얘기하면 싸우면서 욕도 하고 치고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막 부모님을 때리거나 또는 정당방위가 아닌데 칼로 찌르거나 또는 아기를 또는 아주 어린 아이를 때리거나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런 일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딱 부정적으로 구분하는 건 뭐냐면은 서로 간에 그런 나머지 일들에서는 물론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겠지만 너무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런 짓 말자. 사람이 원래 그렇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싸우면 아기나 또는 아주 어린 아이를 막 때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트집 잡아서 너 같은 놈 때문에 안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 정치도. 그러니까 너무 약간 양극화가 되는 게 너무 원론적인 것들만 따져서 조금만 빗나가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좀 더 서로 간에 너그러워지자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럴 수 없는 거에 강하게 비판해야 되지만 윤석열 표현대로면 정말 이번 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사태의 주역들은 처단해야죠. 윤석열 표현대로 그렇죠. 처단하고 처단 좀 그러니까 단죄라고 해요. 단죄 처단하면 처단이라고 이제 거의 목 자르는 거예요. 예. 단죄가 좀 더 있어 오케이. 보여요. 예. 뭐 처단은 공산주의자들이 한 얘기야. 개소리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개소리랑 처단이랑 다르죠. 그래 개소리랑 그 단죄를 할 건 하고 정확하게 갈라서 하더라도 그 여기 이제
어제 저한테 그 DM을 보내오신 분들 중에 충암고 학생들과 동문들 너무 상처받고 있다. 그러겠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번 그 사태 충암고의 그쵸. 재학생들과 동문들 이분들 무슨 죄야? 무슨 죄야? 두 번째 명령에 따라서 가봤더니 국회야. 그리고 선관이야. 이게 이게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했던 우리 용맹한 우리 특전사 장병들 이분들이 또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너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혹은 중도적인 사람들 중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을 찍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창피해하고 그런 분들을 잘 달래고 껴안아야 이렇게 된다. 껴안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또 어떤 위험 요소에 처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들 잘 위무하기 위한 노력을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뭐 상임이나 뭐 공개된 장소에서 막 말 막 험하게 하고 일부러 막 써가지고 누구를 막 공격하고 모욕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그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언론사 있을 때 이제 어떤 집단이 되게 극우적 집단이에요. 집단이 아니 뭐 이런 짓을 했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면 이 집단이 이런 걸 했어. 이게 극우적 정치 집단인데, 근데 보니까 뭐 확인은 안 됐죠. 확인은 안 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들으면 되게 파렴치한 짓. 제가 볼 때 극히 일부가.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런 짓까지 해서 집단이 자체가 매도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아주 격한 반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들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심한 반동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게 자꾸 그다음부터는 좀 합리적인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아예 쟤네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지적하고 비판도 그래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가면 저는 늘 제가 봐온 거는 역효과가 더 컸어요. 양쪽의 골만 더 깊어지고, 근데 그 중에 물론 아주 핵심, 예를 들어 최광훈 씨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한 폄하부터 해서 정말 단죄될 게 많죠.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집단을 매도해서 가버리면 신중하게 그 매도나 비판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반발이나 반동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유의해야 되겠네요. 그런 걸 좀 유의해야 된다. 네. 오늘 사람과사연구소 박성태 실장님, 저에게는 박성태 기자로 더 이렇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매우 친절했던 취재원인 박용진에게 매우 친절했던 훌륭한 기자로 이제 기억을 하는 박성태 기자를 모시고 박용진 TV의 본격 재가동 탄핵 특집 방송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상식과 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발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독한 사람들의 독한 정치 이런 거 말고요. 양극단의 극렬한 대립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식과 정상과 평범함의 힘이 구현되는 그런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데 나와주신 우리 박성태 실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박용진 TV의 본격적인 재가동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 네. 잠시 주차권 줘요? 주차권은 이제 좀 이따 방송 끝나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깨 그 앞에다가 잘 대라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